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 위기에 몰렸죠.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동훈은 물론이고 친한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당 지도부 경선에서 무엇 하나 본인이 시도했던 것들이 관철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거기다 새로 당대표를 맡은 장동혁 대표가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때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을 최악이라고 부른 그 한동훈과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별 선언을 했죠. 자, 그래서 친한계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면서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고립되는 그런 양상인데,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기댈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비상계엄,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탄핵을 강하게 찬성했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찬성했던 그 그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현역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일 수도 있죠. 그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은 어쨌든 이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쪽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쪽마저 지금 다 놓칠 한동훈 전 대표가 그쪽도 다 실망해서 돌아설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전에 들었는데, 조원석 특검, 소위 내란 특검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마 통보를 했을 겁니다.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왜 한동훈을 참고인으로 내란 특검에서 부르느냐 하면은 바로 12상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는 그 국회 본회의장, 거기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를 지금 강제 수사에 들어갔죠.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엮기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은 그 자리에서 계엄 해제를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로텐더에 들어가서 국회 그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 홀까지 가서 친한계 의원들이 다 이제 계엄 해제를 하러 들어가는 것을 지휘를 했죠. 거기서 또 이재명과 만나서 악수도 했습니다. 그 로텐더 홀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였습니다. 한동훈은 당 대표였고 원내대표가 추경호인데, 추경호가 특검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그 장소를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사로 자꾸 바꿨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한동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때 한동훈이 당대표였고 원내대표는 추경호였는데 두 사람 입장이 달랐다. 한동훈은 계엄 해제를 하러 들어가는데 적극적이고 추경호는 안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그 상황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인 한동훈은 계속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는 쪽이었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은 반대 쪽에 있었으니까 한동훈에게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봐라. 추경호가 계엄 해제에 사실상 반대한 것 아니냐. 그 답변을 얻어내고 싶은 거죠. 일종의 한동훈에게 밀고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인 그것을 물어보려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마 한동훈이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한동훈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은 그때 똑같은 이유로 안철수도 그때 이 탄핵에 강하게 찬성을 했죠.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안철수 의원에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인 통보를 했을 때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 소위 내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거부를 했기에 지금 이 내란 특검, 소위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아서 한동훈의 진술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한동훈의 진술이 있어야지 추경호를 비롯해서 이 당시 이 탄핵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반대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로 이렇게 엮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이 참고인 조사가 불발되니까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동훈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판 전 정인 신문이라는 것을 청구를 했습니다. 공판 전 정인 신문. 뭐냐 하면은 이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정인 신문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검사가 이제 특별검사도 검사죠.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팩트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이제 한동훈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있는데 참고인 조사를 거부를 했다는 거죠. 거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판사에게 정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판 기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든 기소를 하고 나면은 재판이 시작되죠. 근데 재판 시작되기 전에 그 꼭 필요한 이 참고인을 불러서 법원에서 불러서 특검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불러서 판사가 정인 신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특검에서 볼 때 꼭 필요한 한동훈의 말이 필요하다. 이 추경호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을 엮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한동훈이 검찰에 안 나온다, 특검에 안 나온다. 그럼 법원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 특검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 해당자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를 해야지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판 전 정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특검은 여기에 승부수를 건 거죠. 그래서 특검은 아마 법원에 이 한동훈의 진술이 꼭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특검이 주장을 하는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란 특검에 박지영 특검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계속 달랐다. 그러니까 한쪽은 들어가야 된다. 해제하러. 한쪽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특검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라도 둘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와 원내대표니까. 자, 그래서 그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이 꼭 정은대에 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이제 이 메시지가 계속 이제 달랐다는 거,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한동훈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동훈 조사가 가장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참고인을 안 놓으니까는 이 법원에 정인 신문을 청구를 하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법원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불투명하지만은 아무래도 한동훈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참고인 그 특검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법원에 갈 것이냐. 그런데 정원대에 설 것이냐. 정원대에 서지 않으면은 이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이 참고인이면은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죠.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로 소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정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소환에 불응을 하면은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 강제 구인을 해서 통상의 정인 신문 절차와 똑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정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정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재판에 다 그대로 이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죠. 그 정언대에 서면은. 그래서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갈지, 나가면 어떤 말을 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뭐 강제 구인을 법원에서 실제로 하겠느냐. 자,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 이제 불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불응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정언대에 서라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인데,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이 그동안 자기 책을 통해서도 다 이야기했다. 나는 특검 비상계엄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특검팀이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특검팀이 알고 싶은 건 한동훈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 필요가 없고, 한동훈이 내부 당대표를 하면서 한동훈이 목격한 추경호를 비롯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의결에 본회의장이 안 들어가려고 한 거, 그거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거를 실토를 하라. 밀고를 하라. 동료들을 밀고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만약에 이게 여기 나가서 본인이 저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그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밀고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금 가뜩이나 뭐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들 10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밀고 형식으로 해버리면은 한동훈은 국민의힘에서 설 땅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거기도 정원대에도 안 서고 좀 애매하게 하면은 이게 국민의힘 당시 추경호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에게 남아있는 지지층, 또 일부 그 정치인들, 한동훈이 그 계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탄핵에 강하게 찬성했을 뿐 아니라 탄핵을 주도한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한동훈의 지지층도, 한동훈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특검에 협조하지 않고 완전히 뒤로 빠지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은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파악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